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는 위기라고 해야겠죠. 위기를 보고도 짐짓 아닌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의 본질은 뭐냐? 총선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것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쥐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총선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 지금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친윤계를 대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지휘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비례대표 명단 불과 1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발표 10분 전에. 어제 저녁에 만난 여기에 아주 정통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15분 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이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오히려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자율성을 준 것이 큰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불거졌던 윤한 갈등, 4월 10일 총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문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퇴 문제, 이제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압박 카드라고 한다면은 비례대표를 사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대통령실의 반격 카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중앙일보는 분석을 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여권이 공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면 아래 잠복했던 파열음이 터진 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 때문이었다. 아무튼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고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를 해서 대통령실이 비례대표 공천의 불개입 원칙을 지켜왔는데 돌아온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역효과다. 그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명단이 나온 뒤에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호남 기반 정치인은 배제된 것이 실망스럽다 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였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 사실상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된 것에 대해 친윤계가 불만을 크게 표시를 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례대표 공천 때는 호남 인사를 우선 배려한다는 국민의힘 당헌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근을 일부러 배제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명단이 발표된 직후에 이제 그 후보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24번에 있는 것은 오히려 나를 모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퇴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도 이게 주기한 전 시당위원장이 독단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윤계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당 지도부가 공식 발표하기 10분 전에야 용산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일방 통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가교 역할을 한 이철규 의원도 패싱당했다. 이제 이러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을 일부러 안 만나주고 외면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 당내의 자중질환 비슷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수도권 후보들이 국민의힘 쪽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떠나고 있는데 이대로는 총선에서 폭망한다. 폭삭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가 있었는데 그때 악몽보다도 의석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이 121석, 지금은 122석입니다. 한 석이 늘어가지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121석 중에 국민의힘이 16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위기가 겹쳐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용산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종섭 호주 대사 서둘러 출국시킨 거, 그 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그 발언 논란, 회칼 테러 논란 뭐 이렇게도 말하죠.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천 논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들 합니다.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탈진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 체제가 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용산발 리스크, 그 다음에 비례대표 사천 논란, 그 다음에 한동훈 원톱 한계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권 후보들은 여권에 등을 돌리는 바닥민심, 이제 이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요. 김학용 경기 권역 선대위원장 동아일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 총선과 지금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다. 이대로는 10석도 건지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4년 전 의석수도 어렵다. 이런 말을 했고,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강북 우세 지역에서도 역전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인천 권역 선대위원장은 바닥 민심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발대식 직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말이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엄청나게 민감해서 지금 이종섭 들어와라, 황상무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용산 대통령실은 민심에 둔감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 이 말을. 그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발대식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다.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 당이 져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3년이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사의 죄인이다. 그래서 또 용산 대통령실은 또 한 번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논란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 그대로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 또 공식적인 대응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3주 남았는데요. 그러나 돌발 변수에 의해서 또 한 번, 한 두세 번 뒤집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엄중하게, 정말 우리도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아무튼 윤석열 한동훈 2인 3각 선발이 맞아서 마지막 4월 10일 날 투표 당일날 골인하는 그 팀이 이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있지요. 그래서 4월 10일은 아니고 4월 1, 2일 이때 상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안쪽에 아무튼 이 일이 깔끔하게 매듭 지어지기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